최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여전히 최저치 수준인데요. MBS 조사를 보니까 총선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 의미하는 건 어떤 점이죠? 굉장히 지금 총선 직전 고점 대비 한 10%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을 했는데 네. 문제는 하락폭의 문제가 아니고 하락 내용이 문제입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보수층에서도 긍정보다도 부정평가가 높고 네. 특히 이 지역적으로 보수의 봉산이라는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긍정보다 부정이 배 이상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 보수층의 이반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 낮아요. 네. 항상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높아서 대통령실이 뭐 그나마 이 당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낮아버리면은 대통령실이 정치적으로 당을 끌어갈 동력이 약화돼 버렸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MBS 조사를 보면 국정 방향이 올바르다는 응답이 11%포인트 빠졌는데요. 네. 향후에도 지지율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국정 방향이 올바르다 이런 질문은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는 달리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지금 40%에서 29%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30대, 20대에서 50대까지도 거의 지금 20%대 이내에서 그 방향성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 지지율이 20% 떨어졌던 적이 한 두세 차례 있었는데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방향성까지 옳지 않다고 볼 때에는 그 10% 또는 한 자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홍 소장님, 지금 상황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탄핵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던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뭐 20%대 크게 봐서 그래 이야기하면은 말을 뭐 그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20%대라도 20%대 전반이냐, 20%대 후반이냐 이것의 차이가 있는데 아직은 20%대 전반으로 완전히 떨어졌다 이렇게 아직은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20%대 후반인데 뭐 그 정도까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더 지금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만에 하나 25% 이하로까지 떨어지면은 그런 비유가 틀리지 않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지금 저 최상병 특검법 국회 분하게 통과해서 이게 현안이 됐는데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잖아요. 네. 여론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 자체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67%, MBS 자료에서 67% 나왔고요. 네. 여기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19%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면 15%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리얼미터가 한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55.4%, 찬성한다는 의견이 37.5%에 머물러서 어쨌든 그 최상병에 대한 특검은 그 여야 영수회담 이후에 이제 이태원 참사법을 합의를 해서 통과는 시켰지만 그것보다는 이거를 더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네. 있습니다. 홍 소장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만약에 대통령이 행사할 경우에 윤 대통령 지지율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일단 여론에는 많이 반영이 되어가 있습니다. 여론에 많이 반영이 되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뭐 크게 많이 떨어질 상황은 아닌데 지금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단 말입니다. 네. 문제는 이것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해야 될 상황인데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던데요. 네.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일단은 그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한 3에서 4%포인트가량 높은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당정 분리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윤심이 당과는 조금 이제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그 여당 내에서 그 총선 평가한 자료들을 보면은 네. 그 윤심이 너무 이제는
당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지금 뭐 원내대표나 당대표 선거까지 계속 그러한 흐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은 대통령이 계속 당을 지배하려고 할 때는 다음 선거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역대 이제 계속 선거 끝나고 나면은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형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홍 수장님, 4년 전 총선 직후 그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앞섰다면서요. 네. 근데 이번에는 왜 이런 흐름으로 갈까요? 일단 지금 범민주 지지층들이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일단 당이 나뉘어져가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이 무한정 이게 비율이 큰 게 아니에요. 일단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렇게 분점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부정적인 또 평가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 것이 같이 있다 보니까 선거에서는 대승을 했는데 정당 지지율은 지금 그 의석수만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럼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당 지지율이 분리되어 나타나고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이게 여야 영수회담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여야가 이제 대치 정국에서 좀 벗어나서 네. 각자의 전열을 좀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제 통한 어떤 결과물도 없었고, 그리고 다시 강대강 대결로 가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후의 선거를 바라본다면 이 흐름은 좀 멈춰야 된다라는 게 여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감정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홍 수장님,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특검 거부 명분 쌓는다며 비판하고 있는데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 적용에 있어서 이 공정한 법 적용, 이것이 법치의 기본 전제로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검찰 조사나 어떤 형태로든 사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 있죠. 네. 그래서 여론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당연히 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뭐 그게 안 되면 특검을 가서라도 이거를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기본적인 정서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를 보면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시간을 끄니까 국민들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체보다도 이것이 이렇게 오래 끄는 데 대한 그 부정적인 여론 역풍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수장님, 네. 여야 모두 지금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나경원 당선인 원희룡 전 장관이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27일, 28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 의뢰로 한 조사를 보면은 나경원 후보가 차기 당대표로 17.7%로 1위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전 장관이 14.1, 윤상현 의원이 6.5%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 보면은 원희룡 전 장관이 30.3, 나경원 의원이 28.5% 순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저기에는 그 기타 인물이 또 18.9%나 있는데 기타 인물 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 순위는 또 큰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까지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룰을 좀 바꿔야 된다 네. 이런 요구들이 크잖아요. 네, 당내에서는 지금 그 현재는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는 걸로 돼 있는데 당내 이제 좀 선거를 진 어떤 후보들 등이 얘기하는 것은 5대5 민심과 당심을 5대5로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 연기가 되면서 아까도 이제 그 정호빈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철규 후보가 원내대표에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향후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걸로 보여집니다. 네. 홍 수장님, 여론조사꽃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소폭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대표 연임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론을 읽을 때 모든 것이 국민 전체 여론으로 갖고 해석하고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네. 당대표 문제는 이거는 당내 문제이죠. 당내 문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 전체로 보면 이러했을 것이고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을 놓고 본다면은 아마 거의 한 70% 전후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경우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국민 전체의 어떤 민심보다도 당의 어떤 여론을 쫓아서 결정하지 않을까. 특히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될 거로 예상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해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사실상 추대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요거와 관련되는 뭐 조사가 있는 건 아닌데요. 과거에 이제 민주당 역사 속에서 보면 정세균 전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받아서 이제 원내대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그 큰 승리를 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새롭게 들어온 그 초선 의원들을 포함해서 예전에 민주당은 이제 108번뇌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초선 의원들에 대한 어떤 관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대치 전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친명의 민심을 얻고 있는 박찬대 원내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법사위와 운영위를 확보하겠다라든지 또 그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은 다 재발의하겠다라는 어떤 그 강경 기조를 계속 발언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당내 지지층의 여론은 또 긍정적인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강조했는데 기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 당 처지로 놓고 보면은 뭐 그것이 목표치로서 때에 따라서 레토릭이 될 수가 있습니다면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혁신을 한다고 하지만 혁신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다 소멸되고 없습니다. 아마 네. 황우려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역할은 그런 당내에 소진되어 버리는 상실되는 그 혁신 동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은 당내 혁신이 사라진 게 주류가 독점을 하면서 비주류가 완전히 밀려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비주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거기에는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까지 포함이 될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이거 비주류가 여기에 당에 참여를 해서 경쟁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당 대표 경선 룰을 최소한 이전의 어떤 룰러라도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황우리여 그 위원장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혁신 동력을 찾는 게 지금 중요한 과제잖아요. 네. 그 문제를 좀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내몰린 건 아닐까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우리가 정당 지지율뿐만 아니고 진보 보수를 예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딱 보면은 보수층의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수의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그 논의 구조나 의사 결정 구조가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반신반의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차기 국회의장 적합도에 대한 조사들을 보면 추미애 당선인이 압도적인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여론 흐름과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일단은 그 여론의 흐름은 정말로 그 추미애 지금 그 의원이 당선인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당 지지층에서는 더 큰 폭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거의 지금 한 자리 숫자인데 그래서 지금 이 요구 이제 당 지지층의 요구는 당심을 받아서 이번에 그 투표를 하게 된 의원들이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민주당의 경우도 결선 투표제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결선 투표제 도입을 통해서 어떤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근데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나오는 거로 보면은 아무래도 좀 당심과 지지층의 민심을 받아서 가는 흐름으로 의원들도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네. 홍 소장님, 조국 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부 심판 논의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조국 혁신당 여전히 돌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이 쉬워 10%대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상대평가에서
지금 현재 선거 이후에도 10%대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돌풍이라고 표현해도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지지율이 앞으로 유지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층의 성격을 놓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전제는 조국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고 이제 그 돌풍이라 그랬을 때는 선거에서 그것이 표출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만에 있잖아요. 하나 제가 보건대는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없이 그냥 간다면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특히 호남 쪽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큰 돌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소장님,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세대 기반 제3지대 정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2대 국회에서 어떤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정당은 참 어렵다 이런 게 결과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이 3.6% 득표를 밖에 갖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방송 3사 출구조사 보면은 그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이 20대 남자가 상당히 많고 또 20대 여자층은 또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이 세대의 어떤 성별의 흐름을 속에서 그것도 포션이 크게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준석 신당은 그 이제 향후 대선 국면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할 것인지 그 속에서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을 더 확장할 수 있는지 이것을 더 주안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 이제 범보수 재편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의힘과의 하나가 되는 그런 흐름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 신당, 그러니까 개혁 신당이 다시 이제 여권과 합쳐질 거다라는 얘기들은 있지만 그게 실제 선택하기는 칼라적인 면으로 봐서 그리고 지금 지지층의 흐름이 20대에 좀 많이 좀 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 소장님,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민생 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조사기관마다 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반대 입장이고 그럼 각 당 지지율이라든가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거는 대통령 지지에 큰 영향을 안 미칠 겁니다. 네. 여론조사마다 그게 성격이 다른데 이거는 진영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여론조사예요. 네. 그래서 각 진영의 정치적 그 입장이 반영되다 보니 자기 진영을 굳히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 정책적 제안이라고 보여지고 네. 그런 차원에 되고 제가 보건대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입건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해서 크게 지지율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 연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네. 민주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던데 이은영 소장님은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대체적으로 현재 정치문법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지 않는 게 더 네. 좋다. 왜냐하면 대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과거의 선택들을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치문법과는 좀 다른 선택을 통해서 자기 성공을 일구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연임을 함으로써 조금 어떤 그 안정화, 그 당내의 어떤 안정적인 흐름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안정된 흐름을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득과 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 연임을 했을 경우에. 가장 큰 득은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고 사실 다음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친명계 중심으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다음 대선 경선은 거의 프리패스가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이제 중요한 문제가 사법 리스크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당대표로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야당, 정부 이런 쪽에서는 더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 제일 큰 문제고 그만큼 문제는 그 사법 리스크를 당대표라는 식으로 해서 만회하나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국민 민심 전체로 놓고 보면은 역풍을 맞게 때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는 사안일까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지율 여론에 영향 미칠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공수처 수사를 꼽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 지금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주면은 그 신원철 전 차관이나 이종섭 전 장관까지 지금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론 흐름 속에서는 굉장히 말이 서로 간에 안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공수처 수사가 좀 가장 중요한 전국 현안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 소장님은요? 지금은 현 시점은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네. 예, 대통령의 시간에 있어서 민주당이 되고 특검법이나 여러 가지 그 입법 공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원내대표 선출해서 당에서 대통령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